안녕하십니까, 모방가 창조입니다. 모방가 창조 춤썰 246 1탄 2탄 3탄까지 내보냈죠. 1탄 2탄 3탄에서는 246이 탄생된 배경과 거기에 따르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 그리고 한강무도장에서 봉천동 한강무도장에서 영업시간에 특강을 하게 된 계기, 그리고 첫날 특강 후에 생긴 춤의 변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4탄에서 말씀드릴 것은 봉천동 한강무도장에서 246 교육과 관련된 사항과, 그리고 246을 금지시킨,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특정 장르의 춤을 금지시킨 결과 그 업소에는 어떤 영향이 끼쳤는가, 그것은 시간이 흐른 댄스 역사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246에 대한 장점과 단점, 그리고 개선안, 그리고 246을 보완하게 된 모방가 창조가 246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연구하고 고민한 것을 끝으로 해서 246과 관련된 춤썰을 4탄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선 1, 2, 3탄에서 말씀드렸듯이 246 춤과 관련된 짝춤 특강, 첫날 특강은 성공리에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인 둘째 날 또 특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첫날 특강을 하고 나서 약간의 소문이 났는지, 어찌 보면 약간이라기보다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대서특필이 되었죠. 봉천동 한강무도장에서 246과 관련된 짝춤 특강이 있었다. 그것도 영업 시작 전, 영업이 끝난 시간에 특강이 있는 게 아니라 한참 동호인들이 댄스 타임에 음악을 끄고 불을 켜고 특강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방가 창조라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슈가 됐어요. 오히려 그날 특강이 있는 날 일주일에 한 번씩 있었으니까 특강이 있는 날은 오히려 역으로 입장객이 더 많았었습니다. 특강 겸 또 소문난 봉천동 한강무도장에 246 춤도 구경할 겸 겸사겸사, 또 장준하 씨가 연주를 하니까 또 많은 그 장준하 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년에는 또 팬들도 우와 하고 다들 한강무도장으로 몰려들었죠. 그 시절에 보관소는요, 정말 지금과 똑같이 줄 서서 옷을 맡기고 찾고 식당부터 해서 난리가 났었죠. 그때도 영업이 참 잘 됐었어요. 어떻든 이 1차 246 짝춤 특강이 있은 후에 한강무도장은 많은 변화가 생겼었습니다. 하나의 이제 메카가 됐었죠. 그래서 둘째 날 저도 이제 강의 준비를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또 시연 준비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시절에도 저 혼자 시연을 할 수 없으니까 제가 먼저 시연 요청을 한 원장님이 설악향기 원장님이었습니다. 그때는 설악향기 원장님이 속초에서 학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속초에서 직접 모셨죠. 빨리 내려오셔라, 와서 저랑 같이 246 짝춤 기본 베이직을 보여드리고 우리 설악향기님의 이쁜 발도 보여주세요 하고 제가 SOS를 요청했죠. 그래서 그날 설악향기 원장님이 오셔서 제가 다시 10분 정도 전날 첫째 날 특강에서 말씀드렸던
그 짝으로 발을 받는 그 보법을 한 번 더 복습하고 바로 설악향기 원장님의 이사력 짝춤 시연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방가 장조가 직접 설악향기 원장님 손을 잡고 시연을 했죠. 시연이라기보다 하나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직에서 발을 들어서 짝에 놓는 보법의 임팩트를 주면서 기본적인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시연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날 특강에 강의를 들으신 모든 한강무도장의 매니아님들은 긴장하고 관심 있게 보았죠. 더군다나 리듬짝 시절에 여제라 할 정도로 할 수 있는 우리 설악향기 원장님이 직접 오셔서 이사력 시연을 한다고 그러니 당연히 관심사도 높았었죠. 그때는 무슨 유튜브에 광고를 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냥 구전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이렇게 소문이 난 것이 그날 손님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성냥꽉처럼 만원 사례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2시 반 되니까 자동적으로 안내방송이 나가면서 음악을 끄고 불을 켜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앉으시더라고요. 뺑 둘러서서. 참 묘한 현상이죠. 첫날 같으면 험악한 분위기였는데 결론은 뭐냐, 네 말이 맞다 이겁니다. 네가 얘기한 말이 맞다는 거죠. 우리는 콩춤을 췄다. 그래서 뭔가를 정보를 습득하시기 위해서 그 2시 반에 불을 켜고 음악을 꺼도 누구든지 반론 제기 없이 전부 자리를 잡고 그냥 뺑 둘러 앉는 거예요. 하나의 시장 장마당에 무슨 약장수가 와서 약 파는 시간에 모두 구경꾼이 오듯이 그렇게 둘러 앉았던 겁니다. 근데 그 둘러 앉은 인원이 여러분 한번 상상이나 해봐요. 500명. 지금 대한민국에 학원을 하시는 분들이 500명 앞에서 강의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없죠. 저는 3개월간 했습니다. 당당하게 했어요. 그래서 10분 정도 기본적으로 발을 들어서 짝에 놓는 베이직 보법, 워킹 스텝 이렇게 해드리고 음악을 틀고 설악향기 원장님과 이사력 기본 시연을 보여드렸습니다. 음악이 나가는 동안에는요, 정말 긴장을 하고 쥐죽은 듯이 그것을 보셨어요. 지금 시연하는 집중도는 말도 안 됐어요. 음악이 흘러나오는데요, 박수 소리 일체 없이 쫙 보고 있던 겁니다. 정말 뻥을 좀 쳐서 얘기하면 살점이 떨릴 정도로 그 정도로 긴장감이 돌았었어요. 왜? 대한민국 전체가 거의 다 90% 이상, 거의 99%라 해도 과언이 않을 정도로 쿵춤을 췄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작자가 나타나서 당신네들은 지금 춤을 잘못 추고 있습니다. 거꾸로 추고 있습니다. 동네다 방송을 하니, 그것도 동네다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다가 전부 방송을 해버렸으니, 야 그러면은 이거 한번 이거 뭔가 잘못됐나, 아니면 혹시 모방가 창조라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와서 헛소리를 하나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또 시연까지 했으니 얼마나 관심도가 높았겠습니까. 그래서 시연을 딱 마치고 나서 다시 제가 설악향기 원장님한테 솔로로 짝에 발을 놓는 것을 솔로로 한번 안무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악향기 원장님이 솔로로 음악에 맞춰서 약간의 그때 당시 얘기하는 기술 스텝, 그러한 기술 스텝까지 살짝 써서 보여주셨죠. 당연히 남자 발보다 여자 발이 아기자기하고 이쁘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오신 특강을 듣는 분들도 굉장히 이제 흥미롭게 보셨죠. 여성이 더군다나 아주 아기자기하게 발을 놓으니까 이제 그제서 이제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신 분이 없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춤을 잘못 추었구나, 그리고 잘못 배웠구나라는 것을 꿈을 깨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어서 또 시리즈로 계속 원장님들을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전라도 지역의 여수 쪽 또에 누가 계시냐면은 우리 주칠성 원장님,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리듬짝과 246 시절에 한 획을 구웠던 주칠성 원장님, 그분을 초청을 했죠. 그래서 우리 주칠성 원장님을 초청을 해서 그 전라도 지역에 그 춤발이 세잖아요. 더군다나 그 시절에는 최고의 주가를 날린 우리 주칠성 원장님을 초청해서 한강무도장에서 246과 그 리듬짝이 가미된 뭔가 아주 고퀄리티 춤을 보여주었죠.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고, 그때 당시는 내노라 하는 원장님들도 다 와서 보셨고, 지방에서도 오셔서 보셨고, 또 우리 짱난의 대가 아주 유명하신 분도 직접 오셔서 보셨습니다. 전부 확인을 했죠. 결론은 우리가 쿵춤을 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과정을 통해서 상당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또 다양한 또 개인적으로 매니아분도 즉석에서 모셔다가 즉석으로 그 짝춤 맛보기 시연도 했고, 제가 직접 그런 과정을 통해서 3개월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면 3월 말쯤인가 제가 이제 마지막, 아무래도 더 이상 계속 하기에는 영업시간에 민폐가 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246에 대한 짝춤에 대한 계몽이 충분히 된 것 같아서 제가 사장님께 이제 3개월 차 마지막 주에 여기까지 합시다 하고, 제가 오늘이 마지막 수업입니다 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날 우리 특강을 들으시는 한강무도장의 모든 매니아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마지막 수업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자연적으로요, 이제 아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 수고하셨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마무리를 하고 서로 인사 나누고 끝냈는데, 정말 그때는 제가 축하 인사, 감사 인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특강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노는 춤이 짝춤인 줄 알았는데 우리 모창님 특강을 듣고 정말 발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한강무도장은 정말 이제 그 246 짝춤의 메카가 됐던 겁니다. 정말 그 성황리의 무도장이 아주 정말 대박이 난 거죠. 아쉬운 거는 그 시절에 또 코로나가 아니라 그 메르스가 불어닥지 않습니까? 메르스. 그 이제 중동 지역에 전염병이 한국에서도 이게 또 감염 사례가 발생됐는데, 갑자기 그건 코로나처럼 막 퍼진 건 아니지만은 그것도 메르스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되었고, 그러니까 공포감이 휩싸이다 보니까 이 무도장에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코로나 시절보다도 그 충격이 더했죠. 그로 인해서 그 무도장에 사람들이 출입을 안 하게 되고 빠지다 보니까 이제 무도장에 타격이 오기 시작했죠. 그 과정은 이제 영업적인 문제고, 어떻든 246 짝춤 특강은 대박을 치고 종강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많은 변화가 생겼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다시 246 쿵춤이 짝춤으로 바뀌면서 전라도 광주 쪽으로 도로 내려갔던 겁니다. 유행이 이제 바뀌어서 내려간 거죠. 그때도 이제 제야의 고수 원장님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춤은 이제 바뀌어서 아마 다시
짝춤으로다가 올 거다, 바뀌어 올 거다. 이제 결국은 이게 시간이 좀 흐르니까 도로 짝으로 바뀌어서 오늘에 이르렀던 겁니다. 결국은 246 쿵춤에서 짝춤으로 개몽이 됐던 겁니다. 어떻든 뭐 그동안에 그 특강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저도 많은 경험도 쌓고 또 보람도 찾았던 겁니다. 이제 이런 교육을 하고 나서 한 2달 거의 이제 246 특강이 끝날 무렵에 이제 246이라는 새로운 춤에 대한 업소에서 금지를 시킨 결과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246이 계속 짝춤 특강이 벌어지고 한강무도 새로운 춤에 대한 관심도 또 그러한 춤을 견학하러 지방에서도 많이 올라오시고 원장님, 제 고수들,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제비, 꽃뱀 그런 분들도 거의 이제 직업적으로 춤을 추시는 분들 다 이제 한강무도장으로 몰린 겁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현수막을 걸어붙인 무도장, 특정 춤을 금지시킨 무도장. 그것은 그 주위의 특정인들에 의해서 저 춤을 추게 되면 뭐 무도장이 뭐 망한다거나 또는 안 된다거나 막 이제 거기도 그때도 지금처럼 그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모방과 창조 또 엄청난 욕을 하고 뭐 비방이 선을 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업주는 또 거기에 또 귀가 또 살짝 얇아서 그런지 그걸 붙여놓은 거죠. 결과는 문 닫기 직전까지 왔었어요. 왜? 예를 들어서 하루 입장객이 주말에 700명이 왔는데 30%에서 40%가 빠졌어요. 40%가 빠지면 4천 28, 280명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30%, 40% 빠져봐요. 꽉 찬 무도장이 찬바람이 그 라인과 라인 사이 휑휑 붑니다. 한번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그게 다 어디로 왔느냐? 한강무도장으로 다 몰린 거죠. 이미 봉천동 하면 외곽지역인데도 글로 다 몰렸어요. 주차시설이 불편한데도 주차장이 뭘 중요합니까? 도로변에 막 세우고 그 앞 오피스 빌딩 건물에 부동산 주차 관리하시는 분한테 하루 5,000원씩 주고 10,000원씩 주고 거기다 다 주차하고 다 들어왔어요. 공용 주차장이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온다 이겁니다. 주차가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246 금지 현수막을 건 무도장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달 반 만에 백기투항을 한 거죠. 현수막을 내렸어요. 결국은 그것을 주도한 몇몇 분들은 이제 뒷방 노인나가 된 거죠. 업소를 망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결국은. 그래서 246도 환영합니다 라고 공지가 올라갔던 겁니다. 근데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특정 무도장에서 또 246도 놀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슬쩍 가봤어요. 갔더니 그 후유증 영향이 2달 반이 아니라 반년이 넘더라고요. 월세는요 수천만 원씩 나가지 관리비가 감당 못해요. 재력이 없는 업소 같으면 문 닫습니다. 견뎌내질 못해요. 업주는 재력이 없으면 업주는 문 닫아야 돼요. 그나마 천만다행히 그때 당시 우리 그 사장님은 그나마 리듬짝 전에 잔발에 많은 그 돈을 버셨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적자를 많이 봤대요. 어떻든 그건 과거의 하나의 이제 무용담이죠. 지금하고 상황이 또 달라졌지만은 결국 특정 장르를 금지를 시키면은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우리는 춤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정 장르에 대해서 특정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의사 자유의 표현이지만 업주가 같이 덩달아서 금지시키거나 어떤 같이 거기에 동참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건 문 닫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특정 학원에서 금지시킨 학원이 있죠, 부산에서. 지금 한번 좀 가보고 싶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순리적으로 가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리듬 댄스는요, 그 리듬 댄스가 사교 댄스에서 파생돼서 나올 때 쿵을 짝으로 바뀌어서 짝춤으로 바꾸어서 나올 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그걸 쿵난에서 짝난으로 바뀌어온 거죠. 음악을 반대로 밟은 거죠. 그 우리 리듬 댄스의 조상님들은, 그 조상님이라고 그러죠. 원 뿌리 있는 조상님들은 그 변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결국은 그렇죠.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기존의 그 우리가 그 기존의 것을 고수하려고 하는 사교춤을, 그것을 뭔가 변화를 주어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것은요, 좋게 얘기하면은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진취적이라고 할까, 좀 더 머리가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그걸 나쁘게 보시면 안 돼요. 뭔가 변화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듬 댄스인들은 의상에도 민감하잖아요. 춤에도 민감하고. 그 욕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 조상님들은 그분의 뿌리가 춤의 변화를 준 조상의 피예요. 지금 리듬 댄스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와서 뭐 춤을 연구히 가자 뭐 가자 하는데, 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나쁜 생각 없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굉장한 변화를 좋아하죠, 리듬 댄스인들은. 왜? 우리의 원 조상이 춤을 바꾼 분들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를 욕하는 게 아니라 원 형님들이 춤을 바꾼 거 아니에요? 사교 댄스를 쿵난에서 짝난으로 바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누구도 서로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선호하는 춤을 열심히 뭔가 그 즐겁게 춤을 출 수 있도록 열심히 보급하면 됩니다. 단 나름대로 문제점은 많겠죠. 제가 더 이상 얘기하면 또 시시비비가 많아지니까, 어떻든 이사륙을 금지한 결과는 결국은 뭡니까? 그것이 이겼어야 돼요. 근데 문 닫기 직전까지에 와서 만세를 부르고 다시 이사륙을 받아들인 거죠. 그렇게 받아들여 갖고요, 받아들인 이후에 그 무도장은 대박이 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거기서 모임을 하고 다시 그쪽으로 다 모이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박이 났지 않습니까? 넘쳐났고 메이크하고. 결국은 메르스 이후에 난 것은, 결국 이제 한강무도장은 메르스 이후에 자연히 문을 닫고 구로회 쪽에서는 이제 메이크가 됐죠. 만약에 끝까지 그러면 금지를 시켰으면 끝까지 금지를 시켰어야죠. 몇몇 사람에 의해서, 그죠? 몇몇 사람의 이해관계로 금지시킨 결과 업주를 완전히 사업의 구렁텅이로 몰고 갈 뻔했어요. 그래서 업주는 춤의 특정인들의 편에 편승하면요, 그건 아주 좀 심하게 해서 망조의 지름길입니다. 자연스럽게 업주는 어떤 춤이든지 그 손님을 왕으로 모시고 어떤 춤을 놀게끔 명성만 펴놓으면 돼요. 음악만 즐겁게. 요 춤은 추면 되고 요 춤은 안 추면 되고. 그것은 자기가 학원이나 자기가 동호회 그룹을 만들어서 우린 요 춤만 추자 하면 되죠. 그럼 그 사람만 와서 추면 돼요. 그래서 학원에서도 춤을 금지시킨 춤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가 저는 궁금해요. 그 특정인 몇 명이 와서 놀아봤자 얼마나 놀겠습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위험한 것을 하는 거죠. 어떻든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콜라텍을 운영하는 곳이나 지방의 동호회에서 어떤 춤을 추던 간에 특정 동호인만 가서 춤을 춘다면 뭐 자기 춤만 출 수가 있지만은, 하나의 지방에는 뭡니까? 그것이 콜라텍 겸 학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콜텍 연수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곳에서 어떤 춤은 추면 안 되고 요 춤만 춰라. 굉장히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첫째 지름길, 무료 입장, 그건 업소가 문 닫는 지름길입니다. 무조건 자본주의 사회는 행위를 하면은 돈을 받아야 돼요.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게 뭡니까?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문 닫을 때까지, 망할 때까지 하는 행위를 뭐라고 그러죠?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은 치킨 게임이에요.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가 죽었어요. 그러면 살아남은 사람이 살아날까요? 그때까지는 거의 공짜로 주다시피 했죠. 다시 돈 받아봐요. 괘씸죄로 해서 또 다른 경쟁업체가 생깁니다. 결국 같이
무료로 쌈한 사람은 둘 다 죽습니다. 무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무료 입장하는 곳은 망합니다. 무조건 돈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단돈 500원으로 받아야지. 와서 춤을 추는 사람도 당당하게 내가 500원을 내고 배웠다 하면, 춤을 500원을 내고 무도장에서 춤을 추면 당당해. 돈을 냈기 때문에. 그럼 업주는 그 돈을 받아서 전기세라도 내야 되죠. 그 무료 입장은 완전히 미친 짓입니다.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저는 20대 때 이미 그것을 경험했으니까요. 그것은 어떤 사업이든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부에서 지원금 줍니까? 안 주지 않습니까? 5기로. 너 망할 때까지. 내가 돈이 많으니까 망할 때까지 무료 입장. 돈이 많아야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샘에서 샘솟습니까? 대우도 망하고 현대도 망했습니다. 무도장에서 하시는 분들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수천억 있습니까? 수백억 있습니까? 현금을 수백억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행위다 이겁니다. 업소는 무조건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같은 업소가 망하지 않고 같이 살 수 있는 겁니다. 무료 입장은 망하는 길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심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떻든 246이 이제 성업이 시작돼 갖고 서울 지역에, 수도권 지역에 엄청난 246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다 다시 짝춤으로다. 그때는 학원이 넘쳐났죠. 그래도 쿵으로 추는 사람이 그때도 그래도 한 1년 가더라고요. 그 짝 찾느냐고. 사교춤을 오래 하신 분들이 바로 고수란 분들이 40년 50년 사교를 했다는 분들이 이건 뭐 짝춤 3스텝 하는 거 이게 춤이냐 하면서, 근데 짝으로 안 놀더라고요. 나중에 보고 쿵으로 꼭 발이 떨어지더라고. 몸은 말을 안 들어요. 입은 40년 50년 고수인데 발은 쿵으로 치는 분들이 그때 많았어요. 지금 유명하신 분들도 그렇게 놀았습니다. 제가 직접 다 봤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246의 하나의 이제 전성기가, 르네상스가 온 거죠. 그 무렵에 리듬짝이 부산에서 이제 보급이 됐던 겁니다. 그 246이 수도권에서 시작이 될 무렵에 이제 리듬짝이 그때 부산으로 내려간 거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중부권에서 이렇게 246이 나오면서 리듬짝 보급될 무렵에 내려가시 부산으로 내려가서 자리를 잡으신 분이 홍성의 김재상 원장님이죠. 이렇게 내려가서 그때 당시 이제 리듬짝도 바람이 많이 불었었죠. 근데 그것은 하나의 이제 역사의 한 이제 작은 안에 이제 사건이고, 제가 부산에는 이제 막 리듬짝이 이제 뒤늦게 시작됐고, 이제 수도권은 이미 잔발이 끝나고 246으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246까지만 제가 사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은 영상이 길기 때문에 제가 나눠서 녹화를 하겠습니다.